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무더위와 소나기가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31도까지 기온 오르겠는데요. 하늘은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내리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한 주 하늘 표정이 꽤나 변덕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땐 우산 챙겨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 동강 보도교 설치 공사로 지역의 대표 경관인 낙화암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원주시 청년 라운지에서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6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과 영월교육지원청이 최근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 대상 의학진로 탐색 체험과 교육에 협력합니다. 내년 강원권 지역의사제 전형 선발 인원은 강원대 39명, 연세대 11명, 한림대 7명, 가톨릭관동대 6명입니다. 구자열 민선 9기 원주시장 당선인이 시장 집무실을 현재 시청사 1층에서 7층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애인 관련 부서를 청사 1층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 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 행정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구 당선인의 취임식은 다음 달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민선 9기 원주시 시정 9호는 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만드는 원주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옛 원주역 일대에 반려치유 커뮤니티 복합공간을 만드는 민간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려견 용품 매장과 동물병원, 다목적 문화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 대상지는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000억 원 정도입니다. 횡성군이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공모 주제는 횡성 500만 관광시대 실현 방안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 복례산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강 보도교 설치 공사를 두고 낙화암 훼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선 9기 영월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의 일시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석 향토사학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영월의 낙화암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낙화암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여낙화암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영월 낙화암입니다. 영월 낙화암은 동강의 서쪽 강안을 따라 가파르게 솟아있는 충암 절벽으로 높이가 무려 40에서 50장에 달하고
암벽 아래로는 깊은 소가 있습니다. 네. 박종구가 탄집한 병자록 기록에 의하면 노산 상왕께서 1457년 세조 3년 10월 관풍원에서 변을 당하시니 이때가 24일 유시였다. 시인녀와 종인들이 다투어 고을의 동강 충암 절벽에 올라 몸을 던져 죽으니 떠오른 시체가 강에 가득했다라고 생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시녀와 종인들이 이웃 바위에 올라 다투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 순절하는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낙화암입니다. 그 후 1742년 영조 18년에 이르러 영월 부사 홍성부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낙화암 세 글자를 비석에 새겨가지고 표지하였고 아래쪽 암벽에도 역시 낙화암 석자를 음각으로 새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낙화암의 유래이자 영월 낙화암이 지닌 고결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네, 이 낙화암 이름의 유래부터 역사적인 의미까지 잘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를 지닌 낙화암이 최근에 개발로 인해서 크게 훼손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낙화암이 어떤 상태일까요? 네, 한마디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영월군이 복례산 명소와 사업의 일환으로 동강 알루미늄 보도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식 대형 중장비를 동원해 충절의 표상인 낙화암 천연 암벽을 무참하게 깎아내버렸습니다. 더구나 1924년 순종 임금의 윤호를 받아 세워진 유서 깊은 낙화암 비와 순절비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단으로 철거해서 공사장 한쪽에 방치해둔 상황입니다. 단종 승하 이래 569년의 세월 동안 영월골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목숨처럼 지켜온 역사적 현장이 행정 편의주의와 개발 논리에 밀려 송두리째 파괴되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참으로 유구무원의 암담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영월군은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추진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공동 항의서안까지 전달을 했죠. 자, 이처럼 반발이 이어지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영월군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으니 적법하다고 강변하지만 알고 보면 이는 영월군청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 미숙에서 비롯된 처음부터 시작이 크게 잘못된 비적법의 위법 공사입니다. 모든 문화유산을 다루는 행정 절차에는 본질적인 본체와 이에 수반되는 부속물이 존재합니다.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영월 장릉을 예로 들면 장릉은 1698년 숙종 24년 단종 승하 241년 만에 왕위가 회복되면서 왕릉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계를 벗어나 장릉의 비석과 비극은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733년 영조 9년에 이르러서야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석과 비극이 없었던 35년 동안에도 장릉은 엄연하고 정당한 왕릉이었으며 그 본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석은 단지 왕릉을 알려주는 표지석, 즉 문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체인 장릉이 있고서야 비로소 표지석이 세워지고 정자각도 가치를 지니는 법입니다. 이처럼 영월 낙화암의 본체는 단종이 승하자 시녀와 종인이 몸을 던져 충절을 바친 낙화암 천연 암벽 그 자체입니다. 충절의 성력인 천연 암벽이 존재하기에 표지석인 낙화암비와 순절비가 세워줄 수 있었고 사당현 민충사가 건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월군은 본체인 낙화암 천연 암벽은 중장비로 송두리째 뭉겨 없애버리면서 사후에 부사 홍성부가 세웠던 비석만 복원해 전시하면 역사적 의미가 유지된다는 궤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문패를 새로 달아줄 테니
집 본체는 부수겠다는 그 무지에서 비롯된 크게 잘못된 행정처사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 사회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네,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항의서한까지 전달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한편으로는 또 낙화암의 정확한 위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료나 기록을 토대로 낙화암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영월군이 낙하암의 위치를 운운하는 것은 고고학연구소의 학술조사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영월군이 자행한 낙하암 천연 암벽 굴착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월군은 충북 고고학연구소의 자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보수 계산법 논리를 근거로 삼아 280여 년간 변함없이 지켜온 낙하암과 낙하암 비의 현재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억지주장을 펼치며 이를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1791년 정도 15년에 영월 부사 박기정이 영월 고을의 단정문화적을 모두 새롭게 단장하고 그 결과를 정조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어람용 채색 실경 산수화인 월중도와 정조 임금 관찬인 장사보 사보도 그리고 영월 읍지와 민충사 창건기 등 낙하암의 위치가 280여 년간 변함없이 그 자리였음을 말해주는 옛 문헌 속의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무지의 소티입니다. 영월군 공무원 중 누구라도 한 번만이라도 위에 열간 옛 문헌들을 제대로 읽어보았더라면 오늘날 낙하암 위치 운운하는 불상사는 결코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 사안에 대해서 영월군의 입장은 저희가 또 따로 청취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미 훼손된 낙화암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네, 지금도 당장 공사를 즉시 전면 중단하고 정밀 고정을 통한 원상 복구와 대안 노선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올해 2026년 5월 17일부터 강력한 국가유선 기본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정문화재가 아닐지라도 지역의 정체성이 담긴 비지정 역사문화 권역을 선제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할 엄중한 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미 부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초법적 태도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사를 멈추고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낙하암 성역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우회에 대한 노선을 찾아야 합니다. 네, 이번 공사 과정에서 낙화암 외에도 훼손된 문화 역사 자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낙하암이 위치한 금강공원 일대는 영월의 얼이 집약된 거대한 역사 문화 권역입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자료인 금강정과 민중사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500m 이내가 심각하게 침범당했습니다. 또한 금강공원 내에는 역대 영월부사 및 영월군수 영세 불망 비석군 김사과 12 영월경치 영월기생 경춘 순절기 영월 향교와 충혼탑 등 영월의 얼과 정체성을 지닌 귀중한 역사문화 자료가 집약되어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충절의 표상인 낙하암이 사라지면 권역 내의 모든 역사문화 자료가 영향을 받아 빛을 잃게 됩니다. 다리 하나를 놓겠다고 영월의 수백 년 집약된 역사 군락지를 통째로 난도질하는 셈입니다. 네, 최근에 김길수 민선 국위 영월군수 당선인의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동강보도교 설치 공사의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끝으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영월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영월 국민 여러분, 일찍이 단지의 신정원 선생은
역사를 지닌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충주의 고장 영월에 어를 부수는 지자체에는 정체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동강의 낙함은 단순한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569년 전에 단종장을 향해 푸른 목숨을 던졌던 우리 선조들의 고결한 넋이자 영월의 충절정신 그 자체입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우리대에 와서 편의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괴한다면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태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영월의 자존심과 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더 큰 갈등 없이 잘 사안이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석 향토사학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는 지난해 청년들의 취업 준비부터 스터디 또 정보 교류를 돕고 소통 공간을 제공하는 청년 라운지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하반기를 맞아 다채로운 월별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교육이 풍성하게 준비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라운지에 많은 청년들이 찾으면서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요. 네, 원주시는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막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꿈과 취업 그리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작년에 청년 라운지라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곡동 미리네 도서관 맞은편에는 청년 라운지 이스트가, 단계동 종합버스터미널 맞은편에는 청년 라운지 웨스트가 개소했는데요. 오가면서 한 번쯤 크게 붙어있는 이 간판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네. 이곳은 작년에 10월에 문을 열고 문을 연 지 7개월 만에 회원가입자 1,400여 명, 또 누적 방문자가 5,100명을 돌파하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공부에 지친 청년들이 잠시 쉬어가는 휴게 공간을 넘어서 주도적으로 스터디 모임을 하거나 취업 정보를 교류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자기개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김민정 청년정책팀장에게 자세한 운영 상황 먼저 들어보시죠. 생각보다 많은 청년분들이 찾아주셔서 청년들의 대표적인 일상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응이 좋은 부분은 단순한 휴게 공간을 넘어 스터디와 자기개발, 정보 교류, 네트워킹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번 방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재방문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와 공간 이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공간을 차별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도 특징인데요. 이스트는 스터디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웨스트는 청년들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각각 특색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제 다양한 월별 프로그램도 준비된다고요? 네, 이제 청년 라운지에서 청년들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매달 다양한 또 이벤트도 함께 열리는데요. 청년들이 자주 올 수 있도록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 등 제복 근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뜻깊은 방문 이벤트가 진행이 됐고요. 7월에는 청년 라운지에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공간에 숨겨진 청년 마스코트 캐릭터를 찾는 인증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또 9월에는 청년 정책 퀴즈, 연말에는 새해 목표와 소원을 적는 소원트리 같은 월별 이벤트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월별 최다 방문자를 선정하는 출석왕 친구와 친구를 같이 데리고 오면은 기념품을 선물하는 위드 청년 라운지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유입할 계획입니다. 이 공간에 회원을 등록하면 자유롭게 책상과 사물함 등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요. 방문하면 청년 정책 상담과 다양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또 이용 방식 원주시 복지정책과 김민정 청년정책팀장에게 들어보시죠. 처음 방문하시는 분께는 현장 안내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소식 등을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라운지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스터디, 취업 준비, 회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방북동 이스트와 단계동 웨스트가 각각 운영되고 있으니 가까운 곳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부담 없이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공간 이용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상담과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청년들께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청년 라운지는 청년들의 쉼과 도전 그리고 성장을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아와 머물고 새로운 사람과 정보를 접하며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에는 특별한 청년 리더 아카데미가 운영된다는데 이 부분도 안내해 주시죠. 네, 청년 리더 아카데미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청년들 중 60명을 선발해서 청년 정책과 리더십, 경제, 재테크, AI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용도 높은 강의를 직접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모집 소식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올해 하반기에 준비될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들 같이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청년 라운지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최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영월 의료원이 지역의 의료와 돌봄 연계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영월 의료원 공공의료협력팀은 지난 23일 영월 관광센터에서 영월 평창 전선 지역 유관기관 실무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원외 실무협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퇴원 환자의 의료와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선별평가표 활용과 공공의료 연계망 플랫폼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공적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는 민간 복지 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의료 돌봄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영월형 반값 여행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의 대표 관광정책인 영월형 반값 여행 7월 여행 사전 신청이 시작 16분 만에 조기 마감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월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3차 신청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영월형 반값 여행은 숙박 여행 계획에 여행 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여름 휴가철에도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혜택을 놓치신 분들은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역사회의 수학철 농촌 지원 소식도 들려주신다고요? 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포도 수확철 농촌 일선 돕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포도봉지 전용 앞치마 210개를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이번 앞치마는 전문봉사단 달달미신 교육생들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직접 만든 제품으로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앞치마는 포도봉지와 작업도구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와 자원순환을 연계한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입니다. 네, 영월군 새마을회가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생명 존중 발대식을 개최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새마을회는 지난 26일 영월군 사회복지관에서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생명 존중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기관, 사회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공로패와 우수 지도자 표창, 청년연합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생명 존중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영월군 새마을에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이웃 사랑 실천, 청년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상동읍 장산 야영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 들려주시죠. 네, 영월군이 상동읍 천평리 장산 야영장의 민간 위탁 운영을 마치고 6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장산 야영장은 칠랑이 계곡 인근에 조성된 자연 친화형 야영장으로 51개의 캠핑 사이트를 24시간 운영 체계를 갖췄습니다. 영월군은 상동 주민들로 구성된 구운문 아트웍스를 운영자로 선정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야영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은 장산 야영장이 사계절 생태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며 상동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이었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